테마 5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근데 매년 나옵니다, 매년. 거기 보면 등록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때 갖춰야 될 요건,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이 여기 보면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거죠.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등록 기준. 요거. 그래서 이제 사무실 오픈하려고 했을 때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인,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자격증을 따서 혼자 오픈하신 분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법인을 차려가지고 오픈하는 경우가 있겠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종류. 새로 신규 오픈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거의 뭐 98% 이상이 여기에 해당돼요. 드물죠, 법인은. 그 요건인데 거의 이제 매년 나오다시피 하니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법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에. 볼까요? 그러니까 요게, 법인의 등록 기준이 먼저 나와 있어요. 핵심 내용 중에 보니까. 그런데 법인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오픈할 때는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때 갖춰야 될 요건은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자격증을 따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무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등록에 필요한 3요소입니다.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사무실 얻어놓고, 이거 3요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 뭐냐 하는 얘기지. 그 전에 요거 이제 기본적 내용 잠깐 봐요. 자격증은 이제 공부해서 따시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렵죠. 실무교육은 보통 협회나 대학 가서 받으시면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은 실무교육이다. 요걸 알아두시는 게 좋고. 실무교육은 받으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그런 뭐 제품의 유효기간 같은 게 있죠. 그렇듯이 실무교육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요게 한 1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다. 1년 안에 받은 교육은 오픈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옛날 거 받은 거 갖고는 못 써먹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야 되거든. 사무실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이 사무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중개법인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용권을 확보할 거 이렇게 사무실 확보거든요. 이게 사무실 확보. 중개법인도 똑같습니다. 이거 3요소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실무교육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자격증 갖고 있어야 돼. 공인중개사 일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다. 요게 등록에 필요한 3요소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자, 근데 사무실과 관련해서 가만히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게 이제 합법적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것을 잠깐 가서 한번 보고 올까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넘어가려나? 오케이. 여기 봐봐요. 중개 사무실 오픈할 때 보면, 개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놓고, 이렇게, 3요소. 근데 그 실무교육은 법상은 누가 하는 거냐? 시도지사가 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도지사가 안 하고 협회나 대학에 위탁합니다. 대학교에 위탁하고 이렇게 맡기긴 하는데 법상은 시도지사가 하는 걸로 돼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효기간이 뭐예요? 아까 1년짜리라고 그랬죠. 1년 내에 받은 게 있으면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아셨죠? 사무실 문제인데 이 사무실과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 요 구조를 아셔야 돼.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에다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만들어진 걸 보면 건축허가 받아요.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하면 착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물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착공. 그 다음에 다 지으면 준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지으면 준공.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을 그 다음에 만들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준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써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 건물 써도 됩니다. 오케이. 써도 괜찮겠어요? 안 무너져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대장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등기, 보존 등기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중개사무실로 쓰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을 얻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건물 중에 보면 건물 허가도, 건축 허가도 안 받고 지은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데다가는 사무실을 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준공. 근데 미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준공, 즉 사용 승인 못 받은 건물이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건물이죠. 정상이 아닌 거 중에도 이 미준공 건물에다 사무실 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있죠. 이것도 이상하긴 한데 미등기 건물은 등기가 안 냈다 이런 뜻인데 미등기 건물은 현실적으로 보면 신축 건물 같은 경우 거의 미등기 상태를 거치게 돼요. 신축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은 아주 요상하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이건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어요. 중개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원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미등기 건물이라도 대장이 있으면 오케이 사무실을 쓸 수 있다. 원칙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미준공 건물은 안 되지만은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건물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준공만 돼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준공됐는데 아직 대장이 안 만들어진 상태. 그럴 때도 오케이. 사무실을 쓸 수 있어요.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법인도 똑같고 개인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자기 건물에다 사무실 내도 되고 전세 얻어도 괜찮아요. 월세 안 나가게. 그 다음에 요 임대차. 이게 월세예요, 월세. 그러니까 중개사무실 같은 경우 보면 월세가 100만 원 안 됩니다. 50만 원이에요. 이러면 되게 저렴한 거 아니에요? 권리금도 거의 없겠죠? 그 다음에 월세가 100에서 한 204, 요 정도가 많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200 넘어갑니다. 200 넘어가요. 200 넘어가요. 250 넘어가요.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비싼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사무실도 이렇게 3단계로, 3등급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여기가 많죠, 여기가. 아무래도. 그래서 뭐 200, 250, 여기까지도 뭐 그냥 보통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막 300, 350, 400 이렇게 되면 되게 비싼 사무실이죠. 강남에 가면 이제 이런 게 잘 없겠죠? 300, 400, 500, 700, 100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월세 주고 빌리는 게 일반적인데 공짜로 빌리는 경우 있나요? 오케이. 그런 경우 있어요. 공짜로 빌렸어서 확보해도 오케이. 됩니다. 이건 동업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꽤 있습니다. 자,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점포는 무자격자가 점포를 얻어요.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이에요. 점포 얻고 무자격자죠. 근데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둘이. 자격증 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실무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실무교육비 한 15만 원 들어가요. 사무실은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갖고 얻기 힘들었었는데 돈 많은, 자격증은 없습니다만은 돈 많은 요 사람이 해결해 줍니다. 사무실을. 그러니까 너 공짜로 쓰라. 이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 승낙서입니다. 이렇게 줘요.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사무실을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결격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이제 드디어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결격사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확보할 때 꼭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사람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될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장인은 그 사람한테 공짜로 빌렸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동업할 때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든지 좋다. 이렇게. 대신 그 사무실은 이 사무실 공간이 있잖아요. 건축물의 용도가
이게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용도죠. 건축법에 나오는 용도.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이기에 적합해야 된다. 용도가 맞아야 된다. 용도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아파트도 공동주택, 아파트 막 이러잖아, 용도가. 그럼 공동주택, 아파트 여기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용도가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판매시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판매시설, 영업시설, 판매시설 이런 걸. 근데 이런 용도도 중개사무실로 적합치 않다. 중개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는 요런 용도들입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2종 근생, 아니면 1종 근생도 돼요. 1종 근생. 1종 근생 같은 경우 면적이 조금 적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이거 배우시게 돼요. 1종 근생. 그 다음에 일반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거예요.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 오피스텔에다가 중개사무실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오피스텔에다가 사무실을 낸다. 그 오피스텔 용도는 보통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가 돼 있죠. 여기도 낼 수 있다고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실로 오픈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딱 띄워봐가지고 이 셋 중에 하나의 용도에 들어가야 된다. 응?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있잖아요. 거기 볼링장, 큰 볼링장, 운동시설입니다. 이런 데랑은 사무실 못 내는 겁니다. 용도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도가 셋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면적과 관련해서 사무실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코딱지만한 요 사무실도 중개사무실로 충분합니다. 사무실이 커야만 일을 잘한다. 그런 거 없죠. 적어도 열심히 하시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무실가 코딱지만 해도 괜찮다. 용도는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 봐요. 이제 주로 시험은 법인의 등록 기준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법인도 등록이 되려면, 중개법인 등록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자격증은 대표자,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겠고, 대표자를 제외한 높은 사람인 임원 사원 중에서 다 있을 건 아닙니다. 대표자 빼고서 어느 정도 있으면 됩니까?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 갖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3분의 1 이상. 대표자 빼고서요. 그러니까 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등록을 해야 돼. 근데 등록이 되려면 요건 갖춰야 돼. 등록에 필요한 요건 5가지입니다. 5가지인데 그거 갖춰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자격증 갖고 있는데 대표자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 없어가지고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 요 이사 2명과 감사 1명 있으니까 요렇게 되면 이제 몇 명이냐면 대표자 빼고서 3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개업소를 오픈하려고 한다면 등록이 되려면 요 3명 중에서 최소한 몇 명 자격증 갖고 있을까요? 요거 핵심이거든요. 왜? 3분의 1 이상 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3명이라면 등록이 되려면 최소 몇 명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 2명이 아니고 최소 아무리 못해도 1명은 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2명 있으면요 더 좋고, 3명 다 갖고 있으면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 중에 대표이사는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 자격증 있는 사람 1명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등록이 안 되겠죠? 1명이 있다 그러면 등록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 빼고서 3분의 1 이상 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무교육 얘기입니다. 그죠? 실무교육은 이 법인이 등록하고 오픈하려고 했을 때 그 법인의 요 임원들이 있죠. 대표자 있죠.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 오픈할 때 받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라고요? 실무교육. 응? 여기를 바꿔서 냅니다. 실무교육이 오픈할 때 필요한 거고, 그때는 특히나 임원 중에 자격증 없는 임원도 있을 수 있나요? 감사 임원회의 안 해요. 감사. 이 사람도 임원급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자격증이 있어야만 꼭 오픈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무자격자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3분의 1 이상만 자격증이 있으면 되잖아요. 대표자 빼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 오픈하려면 실무교육은 어떻게 받으셔야 된다. 받으실 것 이런 뜻이지. 지금 없어도 이 전원 이거 잘 물어봐요.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해야 되겠다. 요건데 사무실 아까 했던 거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기재되기 전에 건물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재되기 전에 건물일지라도 준공이 떨어졌으면 오케이 된다. 이것까지 했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 전세, 월세, 임대차, 그 다음에 또 뭣도 돼요? 사용대차, 이것도 된다. 공짜 빌려서는 공짜로, 이것도 되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어떤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사무실로 쓰이기에 적합해야 되겠다. 용도 적합성.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인데, 제2종 근생 아니면 1종 근생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 그 셋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다. 면적은요? 제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중개법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얘가 법인이 자본금이 5천 이상 돼야 돼요. 나가서 상법에 나온 회사의 종류에 들어가면 된다. 상법에 나온 회사의 종류가 5종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5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주식회사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 근데 나머지 회사를 막 일일이 암기하거나 기억해야 될 건 아니고요. 유자로 시작하는 게 한 2개 정도 있고 합자로 시작하는 게 한 2개 정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5가지 중에 하나의 회사에 들어가면 오픈할 수 있다. 대신 자본금은 얼마 이상 돼야 돼요? 5천 이상. 아니면 상법에 나오는 회사는 아닌데 협동조합도 인정을 해줘요. 대신 자본금 얼마야? 5천 이상. 그랬을 때 중개법인으로 등록해 주는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협동조합 뭔지 아시죠? 보면 뭐 시골에도 보면 협동조합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판매와 관련해서 서로 이렇게 브랜드 같은 걸 좀 큰 걸 쓰면서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판매 요런 그런 활로 같은 것도 찾고 브랜드도 이렇게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 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얘가 성격이 비영리 성격이에요.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잘 살자 그런 목적이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도 드물게는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개업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중개업은 여기 보면 중개법인이다 그러면 중개업을 목적으로 한 그런 법인이잖아요. 중개업은 영리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피가 안 통해요. 안 맞거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래서 뭐예요? 제외. 내고 또 내고. 그러니까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르다고 보셔야 돼. 협동조합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가요. 사회적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비영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개법인으로 등록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도 나오네요. 제외. 근데 만약에 이러면 어때요? 유한회사인데 자본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돼.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등록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자본금이 3천짜리라 그러면 탈락이지 탈락. 그래서 동시가 돼야 됩니다. 5천 이상이면서 상법상 회사, 5천 이상이면서 협동조합 이렇게. 자, 거의 다 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14조에 규정된 업무 그것만 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가 우리 아직 14조 안 배웠어요. 요게 중개법인 업무로 되어 있는 게 14조예요. 나중에 7가지 암기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등록이 되면 중개법인이 되었을 때 요 7가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을 시켜줄까 말까 이렇게 심사할 적에 말이에요.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막 따져봐. 그 설립 목적이 14조에 나오는 것들로 설립 목적이 되어 있을 때는 패스. 14조에 나오지 않는 게 만약에 있어. 그때는 뭐예요? 커트.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등록 신청이 왔을 때 중개법인에 대한 등록 신청이 왔을 때 관청에서는 이걸 따져본다고 이걸. 그런데
따져보니까 목적이 세 가지가 적혀 있어. 보통 이런 목적은 이제 거기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 그런 데 나오잖아요. 목적이 중개업도 있고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컨설팅도 있는데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여기 다 14조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패스돼요 그러면. 근데 이건 어떨까요? 이건 만약에 자 법인입니다. 설립 목적이에요. 설립 목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정관에 나와 있고 등기부에 나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14조에 나오는 것들로 이루어졌을 때 패스가 될 건데 여기 중개업은 14조에 나오는 거 맞습니다요.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이것도 14조에 나온 거 맞아요. 동물 미용업은 어때요? 응? 요새 이것도 막 일요일도 없이 일요일까지 나와서 막 일하고 그러던데. 네? 동물 미용업. 동물 막 머리 해주고 막 손톱 깎아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은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의 일감에 안 들어가요. 빨간 게. 그러면 커트. 14조에 나오지 않는 게 한 개라도 이렇게 껴 있잖아요. 커트. 그러면 이 법인은 등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였다. 목적을 이렇게 정해놨어. 근데 중개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등록을 해야 돼. 뭐 등록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빨간 것 때문에 등록이 안 된대. 이거 지우면 되잖아요. 그죠? 설립 목적을 2개만 딱 하면 돼. 동물 미용업을 빼버려야 돼. 이것이 14조에 안 나오는 업무니까 이것만 빼면 패스야 패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뭐예요? 오케이 왔어. 다시 이거 정리하고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일단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자본금이 얼마 이상 되니? 5천 이상 돼야 되겠다. 근데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중개업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된다. 여기가 가장 핵심. 그 다음에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아까 7가지라고 했죠. 그것만 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은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고요. 대표이사를 뺀 요게 핵심이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어느 정도나 증 갖고 있어야 됩니까?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다. 요 숫자 3분의 1 이상 제외하고 그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잠깐 조금 해보실 건 이거지. 합자회사는 합자 들어간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합자. 그 무한 책임 사원을 얘기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유한 책임 사원도 있어요. 유한. 그러니까 자기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 자기가 낸 돈 범위 안에서. 근데 그 유한 책임 사원인데 유한 책임 사원이 아니고 어떤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무한. 이게 지금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올 예상 문제로 찍어봅니다. 무한입니다. 무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고, 실무교육은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사원 뭐요? 전원이 다 받는다. 이게 포인트죠. 전원. 실무교육 전원이 다 받고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대는 건물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사무실 얻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때는 소유, 전세, 월세, 또 뭣도 돼요? 사용대차도 되더라. 요거 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이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건물에다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중개사무실 오픈할 수 있겠다 없겠다. 가건물에다가 오픈할 수가 없다. 컨테이너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 사무실을 갖다 낼 수 있습니다. 혹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는 건물일지라도 준공이 돼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아직은 등재가 안 돼 있지만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사무실을 쓸 수 있다. 요거에. 그 다음에 사무실은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치? 뭐가 있었죠, 아까? 사용권을 확보하는데 임대차도 있었고 또요. 사용대차도 있고 공짜로 빌려 쓰는 거에 전세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아니다. 이렇게. 자, 문제로 가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자, 문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회 문제니까 올해 문제네요. 틀린 것은 했습니다. 틀린 거. 이렇게 X 치시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거. 자격증 갖고 있을 거. 맞죠? 맞는 얘기죠, 이거.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2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표자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포함해서 높은 임원 사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자격증 갖고 있는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 들렸을까요? 포함이 아니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표자 빼고 3분의 1 이상. 이렇게 하셔야지. 대표자 빼고. 이거 맨날 물어봐요. 2번이 틀린 거. 3번. 상법상 회사인데 자본 5천 이상일 거. 패스. 되죠? 4번. 대표자, 임원, 사원. 특히 한 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무한책임 사원. 그 사람 전원이 뭐예요? 실무교육을 받을 거. 오픈할 때 받는 교육 무슨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실무교육, 무슨 연수교육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5번. 분사무소를 차리려고 했을 때는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분사무소 차릴 때는 실무교육을 또 받습니다. 여기도. 근데 누가 받습니까? 분사무소는 누가 받고? 책임자. 만약에 중개법인을 차린다 그러면 누가 실무교육 받고? 임원사원 전원이. 분사무소 차릴 때는 누가 실무교육 받고? 책임자가. 중개법인 차릴 때는 대표자 포함해서 임원사원 전원이. 그죠? 실무교육 받고. 틀린 건 2번이죠? 오케이. 33의 기출문제입니다. 등록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몽땅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오케이. 이다. 오케이. 대표자가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패스. 이런 뜻이에요. 자, 건축물 대장에 기대는 건물에다가 전세로 중개사무실을 갖다 확보했다. 그랬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대는 건물에 전세로 사무실을 확보했다. 전세. 이렇게 돼 있죠. 전세. 건물에 전세로 사무실을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전세. 뭐 전세 얻어놔도 괜찮지. 이것도 뭐 잘못된 거 없잖아. 전세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드물겠지만.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중개사무실로 쓸 수 있다 없다. 가건물은 제외죠. 제외. 뭐 이것도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요. 제외. 전세 얻어도 패스. 오케이. 5번 디귿번.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의 자본금은 5천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그러면 비영리 성격이 돼서 얘는 안 통한다고 그래서 얘는 중개업하고 안 어울린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등록이 될 수 없으니까 등록 필요한 요건은 기용, 니은 이렇게 되니까 답은 몇 번요? 3번이 되겠습니다. 좀 쉽게 나오니까 이번 테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맞추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볼게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봐. 중개업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업 두 가지를 갖다가 영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등록할 수 있겠다 없겠다? 등록이 가능하다. 둘 다 14조에 나오는 업무들이잖아요. 그죠? 자, 니은번. 자본금이 5천만 원의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등록, 자본금 5천 이상 플러스 협동조합 등록 가능하잖아요. 가로 안에 그 잠깐 볼게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외. 잘 됐네. 제외라고 돼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얘도 이제 옳은 표현이에요. 디귿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대표자 뺀 임원 사원이 몇 명이요? 총 4명이래. 4명. 근데 그 중에 2명이 증이 있어. 그럼 오픈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3분의 1 이상만 자격증 갖고 있으면 되니까 2명이 있으니까 훌륭하지. 4명인데 1명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분의 1이 안 되죠. 그러면 나가리 등록이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 자, 1번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다. 다 맞네. 다 맞아.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지문이 4개가 다 됐어요. 요 등록 기준은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본에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번 테마는 조금 쉬운 테마였는데 양도 적고 한 문제가 거의 나오는 문제니까. 우리 테마가 47개잖아요. 출제될 문제는 몇 문제? 40문제니까
거의 테마당 한 문제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생각해서 이걸 만든 거니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